사람들이 많이 물어봐요. 베트남 안전한가? 백주 대낮에 총이나 칼을 들고 다닌다거나 노상 강도가 설친다거나 소매치기, 날치기 이게 굉장히 많아요. 언제 어느 순간에 내 소지품이 없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술이 떡이 돼가지고 있으면 다 털리니까 택시 사기, 숙소 사기, 뚝이 터지면서 급류에 차량이 휩쓸려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 63구인 여성이 여기서 사진을 찍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감전이 돼서 사망한 사건이 있습니다. 지금도 식은땀이 쭉 흐르는 거는 만일에 거기서 한 명이라도 빠져가지고 사고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는 살 수 있었을까? 안녕. 네, 안녕하세요. 도부배정 PD입니다. 오늘은 여행자들의 무덤, 여행 갔다가 죽을 수도 있는 나라 베트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년 통계를 한번 보시면요, 1월에서 9월까지만 집계한 건데도 한국인 베트남 여행객이 260만 명, 압도적인 1위입니다. 1위가 한국, 2위가 중국, 3위가 타이완, 4위가 미국, 5위가 이제 일본. 그만큼 한국인이 많이 찾는 나라, 한국인이 좋아하는 관광지,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풍부한 나라죠. 근데 그만큼 이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대체 왜 그럴까요? 일단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요. 베트남 안전한가? 이 대답이 안전한 나라가 맞는데 하지만 또 안전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베트남 치안은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경찰 공권력에 굉장히 많은 권한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전하게 느낄 수 있을 만큼 치안은 좋은 편입니다. 백주 대낮에 총이나 칼을 들고 다닌다거나 대낮에 노상 강도가 설친다거나 이런 나라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밤에 번화가를 다니는 게 크게 위험하지 않아요. 강도를 당할 확률이 적다, 뭐 이런 게 있죠. 이게 왜 그러냐? 평범한 도둑이나 사기 같은 경우에는 처벌이 그렇게 무겁지 않은 편인데 강도,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그 형량이 어마어마하게 무거워져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하는 편이거든요. 공산국가답게 처벌이 굉장히 무섭기 때문에 그게 무서워서 그런 범죄는 잘 안 저지르는 편입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될 게 있는 게 이제 소매치기, 날치기, 이게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제 사람 많이 모이는 여행자 거리 같은 곳에 가면 진짜 소지품을 조심하셔야 되는 게 언제 어느 순간에 내 소지품이 없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핸드폰 막 손에 들고 막 이렇게 가다가 막 부딪히고 났는데 손에서 없을 수가 있고, 물론 한국처럼 당연히 카페 같은 데서 소지품 올려놓으면 당연히 없어집니다. 그거는 제발 가져가 주세요 하고 놔두는 거니까 그건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 주머니에 이제 핸드폰 넣어놨어요. 근데 복잡한 메인 거리를 이렇게 다 지나왔더니 주머니가 썰렁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확인해봤더니 핸드폰이 싹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소매치기, 날치기가 많은 곳이에요. 그런 것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베트남에 가셨다, 그럼 내 휴대폰은 항상 내가 챙겨야 돼요. 특히 이제 길에서 한국처럼 이제 술이 떡이 돼가지고 있으면 다 털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기꾼, 택시 사기 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기꾼이 굉장히 많아요. 택시 사기, 숙소 사기, 시장에 가면 덤탱이 씌우는 거, 관광객 상대로 하는 이 사기는 정말 근절이 안 돼. 그러니까 개인이 많이 알아보고 가셔가지고 조심하셔야 돼요. 유튜브 영상이나 막 이런 것들을 보고 사기 안 당하는 방법들을 좀 숙지하신 다음에 베트남을 방문하시는 게 좋지, 그런 거 전혀 모른 채로 가시면 정말 사기 당하기 좋은 나라가 베트남이에요. 세 번째, 최근 급증하는 사건 사고. 요새 보면 뉴스에 베트남 관련해서 사건 사고 일어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달랏 한국인 사망 이렇게만 쳐도 뉴스가 뜨는데, 기사 보면 뭐 베트남에서 지프 투어하던 한국인 4명 사망. 그러니까 지프 자체가 정말 오래된 차, 무슨 베트남 전 때 쓰던 개조한 느낌? 뭐 이런 지프예요. 베트남에서 지프 투어를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한국인 관광객 4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 사고 당일에는 맑았지만 앞서 사흘간 내린 폭우로 하천이 엄청 불어나 있었대요. 뚝이 터지면서 급류에 차량이 휩쓸려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 이런 사고가 있었고요. 또 달랏이에요. 이틀 뒤에 또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랑비앙산이라는 곳에 있는데 63구인 여성이 여기서 사진을 찍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사고 발생 지역에는 경보 표시가 있었다고 VN 익스프레스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엔 다낭에서 호텔 수영장 가는 그 길 쪽에서 감전이 돼서 사망한 사건이 있습니다. 작년 10월 5일 관광객 A씨는 호텔 수영장에 걸어 내려가던 중 감전이 돼 의식을 잃었다. 신고를 받은 구급대원이 출동해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끝내 사망. 왜 이런 사망 사건이 계속될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베트남은 일단 한국처럼 그렇게 안전한 나라가 아닙니다. 치안은 괜찮지만 안전의식 자체가 한국과는 완전 달라요. 한국의 안전의식이 이만큼 있다. 한국도 그렇게 대단하게 많은 안전의식이 있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세계 기준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안전 기준이 있다 치면 베트남은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 안전 기준 자체가.
그리고 일단 국민들한테도 안전의식 자체가 거의 없어. 한국은 보면요, 조금이라도 위험해 보이면 펜스를 친다거나 뭐 안전요원을 둔다거나, 우리가 수상 안전요원이 없는 해수욕장에서 수영을 해본 적이 있는가, 이런 거 생각을 해보시면 베트남은 그런 게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거든요. 야생 그 자체. 물론 안전에 대한 법률은 있겠지. 안전관리는 이렇게 해라 라는 법률은 있겠지. 근데 안 지켜지는 게 대부분이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체험이나 액티비티 같은 걸 할 때 한국 수준의 안전교육을 받았겠지, 훈련을 받았겠지, 이 사람들이 날 지켜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안 돼요. 얘들 그런 거 안 받았어. 그냥 와서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얘들 자체가 손님을 많이 데려와서 돈을 많이 벌겠다, 이게 최우선이기 때문에 안전에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그래서 사고가 이렇게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사고 대처법, 매뉴얼, 이런 게 전무합니다. 우리나라로서는 상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관광업체, 뭐 액티비티 같은 거를 인가를 받으려면 어떤 안전장치를 구비했는지 이런 것들이 법률로 다 정해져 있잖아요. 여긴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하는 거야. 지프 투어 사고 있잖아요.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어. 지프 자체가 일단 낡았고 안전벨트도 없고 안전바 하나 있는데 그것도 아까 사고 난 거 보면 이게 바로 찌그러지잖아요. 그런 열악한 상태인 것도 당국에서 이걸 확인도 안 하고 허가를 내줘가지고 일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전은 내가 책임져야 돼. 뭐가 불안한데 싶으면 안 하는 게 최선입니다. 그래서 이 지프 투어 같은 경우 비가 어느 정도 왔다, 물이 많이 범람해 있다, 이러면 중지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 그냥 오늘 날씨 좋으니까 그냥 운행해버린 거죠. 눈앞에 보이지 않는 위험보다 눈앞에 보이는 돈이 우선인 나라. 그렇기 때문에 내 안전은 내가 책임지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산에서 추락사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 산 사진 찍는 스팟이 있었대요. 근데 그 스팟에 있는 구조물 자체가 흔들거리고 있었다는 거지. 그것 자체도 관리가 안 돼 있었을 뿐더러 저기 안에 들어가지 말라, 조심해라, 조심해라는 표지판을 써놨다고 했는데 그 표지판이 베트남으로 적혀 있는 거야. 어떻게 알아? 어르신들 어떻게 아냐고. 그냥 가서 사고 당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고였다. 하지만 아쉬운 점 하나는 위험하다 싶으면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위험하면 웬만하면 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제 베트남은 그런 나라니까요. 그리고 이제 다낭 호텔의 감전 사고 역시도 베트남의 열악한 안전의식, 안전 수준을 보여줍니다. 사고에 대한 대처 매뉴얼도 없고 직원들 역시 나랑 상관없는 상황이면 나서질 않아요.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베트남은 직원들이 내 할 일이 정해져 있어요. 그 일 빼고는 절대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사고 같은 게 발생했을 때 진짜 발빠른 대처가 불가능합니다. 여기 기사 보시면 정말 한숨밖에 안 나와요. 구급대원이 도착해서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차도가 없어. 일행이 호텔에 얘기해서 병원 이송을 요청을 했단 말이야. 근데 기다리라고만 하고 몇 분을 기다려도 변화가 없고 응답이 없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져요. 그래서 항상 베트남에 방문을 했을 때는 이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가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푸꾸옥을 방문했었을 때 제트스키를 직접 운전하게 해줬거든요. 한국에서는 이제 면허증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건데 여기서는 면허증이 없어도 돈만 내면 체험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근데 안전요원이 같이 다녀주는 줄 알았는데 안전요원이 저기 가서 노세요 하고 저희끼리 놀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잘 몰랐지만 지금도 식은땀이 쭉 흐르는 거는 만일에 거기서 한 명이라도 빠져가지고 사고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는 살 수 있었을까? 안녕. 그래서 베트남에 갔을 때 뭔가 위험하다, 좀 뭔가 안전장치가 미비하다, 즉각 중단을 하세요. 목숨이 중요하니까. 날씨가 이상하면 스스로 체험을 중단을 하시고, 장비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진국의 안전 시스템은 이곳에 없습니다. 그걸 인지하고 가시는 게 좋고요. 알아서 조심하고 즐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